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1 사기꾼 학교 번역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분양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의 그 역할입니다. 이 세 회사는 분양계약 할 때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에 이 세 회사가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이 세 회사들이 같은 회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사실은 각 회사의 역할은 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행사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대출 주성과 분양 광고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분양 광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양 대행사에게 외주를 주기도 하고 또 시행 위탁사에게 시행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도 합니다.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건축물 등을 실제로 짓는 건설회사를 시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탁회사는 시행사의 시행 개발 사업에 필요한 분양 대금을 관리 및 수납을 받는, 쉽게 말해서 모든 돈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는 회사를 신탁회사라고 합니다. 분양 사업을 할 때 회사를 분리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행사는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서 시행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채권자들이 그 돈을 압류를 하게 되면은 시행사는 그 사업을 더 이상 시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부정받은 사람들은 고스란히 권리를 잃게 되므로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는 시행사의 자금 상태와 무관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시행사의 경우는 자금력이 탄탄하지 않은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와 계약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분양금을 입금하는 계좌가 신탁회사의 계좌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정 탄탄하고 자금력이 양호한 시행사의 경우에는 시행사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정된 계좌에 입금을 해야 나중에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분양대금을 지정된 신탁회사의 계좌가 아닌 시행사의 계좌로 입금을 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통상 부동산 분양사업의 시행사는 자금력이 부족해서 신탁회사의 땅에 대한 소유권과 모든 권리를 위탁한 후에 실질적인 매도인 역할은 신탁회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사에 입금했는데 그 회사가 그 돈을 신탁회사에 보내지 않고 횡령을 했을 경우는 권리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사의 경우에 페이퍼 컴퍼니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의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따로 있지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얻어서 시행사업을 실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사기꾼들은 이 사업만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가장납입 형태의 불법 법인 회사를 설립해서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경우에 이런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사기를 친 사람을 상대로 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가능하지만은 그것 역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 분양을 받는 사람은 분양계약서를 꼼꼼히 숙지하고 대처해야만 분양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사에서 광고한 조금도만 믿고 섣부른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분양 면적이라든가 위치, 주변 상황 등의 매물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상 분양계약 취소 사건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인데, 분양 면적 및 조감도와 다른 실물 때문인데 조감도만 보고 확인을 안 하면은 전문가라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분양 사기는 거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상가 등에서 발생합니다. 계약금의 10% 정도 부담을 하고 20%에서 50% 중도금을 납부를 하는 경우인데, 시행사의 부도나 분양 대행사의 횡령 등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일반 주택으로 속여갖고 분양하는 또 경우도 있는데,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을 보고는 눈으로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층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부는 모두 똑같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을 발급받아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준공이 나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건축물 관리 대장을 확인하게 되면은
건축물의 용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준공 전에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용도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해당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말하고 분양을 하지만은 일부 신축 분양 현장의 경우 분양 매물이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그 하나만 강조를 하고 분양 광고를 하고 또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입한 빌라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참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은 없습니다. 해당 빌라의 용도를 속이는 경우가 가끔씩 일어나는 신축 빌라 분양 사기의 대표적인 유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법 확장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 확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확장 면적이 크지 않다면은 시세보다 저렴한 구입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말을 해주지만은 확장 여부를 고지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만 보아서는 불법 확장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 확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분양받았다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은 깜짝 놀라게 되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 확장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신축 빌라 사기 유형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신축 빌라를 분양받는 방법은 등기부 등본은 등기부라는 공적 문서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한 것입니다.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모, 구조, 면적 등과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건축주죠.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등기부 등본으로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내가 분양받을 집의 용도를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한다면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을 일반주택으로 알고 구입하는 그런 피해는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실장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이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을 하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하기보다는 분양실장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분양실장이 계약을 대리할 만한 그런 대리권이 있는지 이 사실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와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고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서 위임장에 위임을 한 사람은 건축주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분양실장이겠죠. 그래서 위임장에 보면은 위임자, 수임자, 그래 위임자는 건축주고 수임자는 그 분양실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 이름 이제 기재되어 있는지 그 분양실장의 신분증하고도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인 이제 본인이라는 거는 건축주죠. 건축주가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위임받은 사람 분양실장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모든 것을 확인해 가지고 일치한다면은 그때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양대금은 반드시 매도인 그러니까 건축주죠. 주 매도인 계좌로 입금을 하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주가 이제 매도인이고 건축주죠. 그러니까 소유주를 확인했다면은 계약금은 반드시 건축주 매도인 계좌로 입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의 계좌에 일부 또는 전부를 입금하지 않는다면은 분양실장의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유주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꼭 확인하고 입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소유주 건축물의 용도를 또 확인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반드시 건축주의 계좌에다가 분양대금을 입금해야 나중에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는 상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양사기는 실체를 그러니까 건축물, 상가나 아파트, 오피스텔 실체를 가지고 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의심의 끈을 우리가 느슨하게 하면은 눈 뜨고 당하는 꼴이 됩니다. 분양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언변도 달변이지만 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하는 기술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건축법이나 부동산법, 기타 사기를 치는데 그 대상과 관련된 법리적인 지식도 평범한
사람들, 일반인들보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은 말로서는 절대로 사기꾼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분양 사기꾼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말은 지금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두면은 내일 팔아도 바로 남는 장사입니다. 지금 마감이 임박했고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데 자녀 세대가 몇 개 안 남았는 거 조금 더 싸게 급매를 하는 거다. 다 팔고 내가 사둔 게 몇 개 있는데 이거 나한테만 특별하게 하나 주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들으면 솔깃하고 시간이 없는 듯 다그치면서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몰아붙여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시행사, 기획부동산 사기, 땅 사기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의 말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그런 습관을 갖춰야 됩니다. 평소에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면 실생활에서도 많은 도움도 되고 사기도 당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사기꾼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기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